이제 심은 지 2주 됐는데, 여기 보면 요새는 일주일에 새 잎이 하나씩 나와서 내가 묵은 잎은 제거를 했는데, 이제 새 잎이 2장 나왔고, 그 안에 속잎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3개는 밖에서 키운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까지. 그리고 2개는 안에서 키웠는데, 지금 요것도 약간 생리장애가 있어요. 이거 설향이야.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밖에서 키운 것과 실내에서 키운 것의 차이, 이게 내가 차이가 많을 거라 그랬는데, 여기는 오후 2시까지밖에 해가 안 들어. 근데 요즘에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해도 짧은데 날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끼내서 봅시다.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유심히 보면, 밖에서 키운 거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키로 보면, 이게 훨씬 작고, 안에서 키운 게 조금 더 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잎을 이렇게 보면 잎이 다 안으로 말려있지, 이렇게. 밖에서 키운 거는 이렇게 쫙쫙쫙 펴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안으로 말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 잎에 잎끝이, 여기도 가만히 보면 이게 잎끝이 탄 거거든. 이게 날씨 탓이기도 하고 비료 탓이기도 한데, 애초에 처음에 심을 때 다 똑같이 이 다이소 알비를 내가 살짝 뿌렸는데, 아마 나는 조금 뿌린다고 뿌렸는데도 얘네가 햇빛을 얼마 못 보는 환경에서 볼 때는 그 비료가 약간 독했던 것 같아. 잎이 안으로 말리거나 이렇게 타는 것은, 요거를 칼슘 결핍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칼슘은 다 안 주고 다 똑같이 안 줬는데, 이게 질소가 너무 많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근데 해는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광합성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잎이 안으로 말리고, 심지어 이렇게 끝에가 타는 거거든. 요즘이 이 좋은 날씨에 이런 일은 없거든. 보통은. 근데 이 광량이 적고, 이 안에 비료, 알비료라고, 이게 원래 완효성 비료라고 내가 그랬지만, 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이 완효성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게 서서히 녹는다는데 서서히 녹는 게 아니야. 초기에 왕창 녹고, 아주 미량이 나중에 녹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처음 줘봤기 때문에, 나는 조금 준다고 줬는데도, 실내에서 키우기에는 이것도 비료가 많았던 거고, 한 가지 더 비교를 해볼게요. 요것도 똑같이, 아까 저기 오후 2시까지밖에 해가 안 드는데 거보다 상태가 낫지만, 이것도 상태가 밖에서 키운 거보다 못해. 키는 큰 거 같지만 이 뿌리가 약하거든. 이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 아무리 내가 창문을 다 열어놔도 햇빛 양도 방충망이나 유리 때문에 많이 이렇게 투과되면서 햇빛 양도 충분하지 않고, 똑같이 이 잎 색깔이, 이거 어제 내가 내놨어 밖에. 근데 하루 사이에 좀 좋아진 것도, 이거 어제는 이게 똑같이 안으로 이렇게 다 휘어 있었거든. 잎이 조금 펴졌잖아. 근데 잎에 이 두께만 봐도, 만져봐봐, 엄청 얇어. 그거 만져보시고, 요 밖에서 두께, 잎 두께의 차이가 있어. 이게 광량이 적고 조건이 안 좋으면, 여기는 햇빛도 잘 들고 조건이 좋은 데서 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키운 것과, 이걸 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천만에. 이게 지금 뽑을 수는 없지만, 이 뽑아보면 키가 작아도 얘는 뿌리가 이 밑에까지 다 내려갔고, 요거는 뿌리도 약해. 그리고 약간 도장되는 기운이 있지. 이게 훨씬 건강한 거거든. 이렇게 키워야 나중에 열매도 크게 맺지. 그래서 어제 내가 이거 미리 내놓은 거는, 비도 좀 오고 정신 좀 차리라고, 너무 잎이 안으로 꼬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에 만약에 딸기를 키운다면 이렇게 밖에서 키워서 안으로 들여놔야 건강하지, 안에서 계속 키우면 요렇게 비실비실 하다가 조그만 꽃대 나와서 딸기도 좀 현찮은 거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맛도 없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용량의 차이일 수도 있어. 요게 상토가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요게 상토가 좀 적고, 그런데 고용량이 많으면 또 더 건강해. 근데 키로 이게 지금 위로 아직 안 자랐을 뿐이지, 자랄 준비가 다 잘 되고 있는 거거든. 잎 숫자는 똑같이 2개씩 나왔는데, 보기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가 훨씬 건강한 거야. 심을 때는
이게 제일 조그만 거 심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애초에 심을 때 이거보다 큰 걸 심었던 거고, 그런데 하우스에 있는 거 키가 더 크지. 그렇지만 얘보다 건강하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2주 지나서 원래는 분화가 일찍 됐으면 지금 꽃대가 비쳐야 되는데 아직은 안 비쳐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우리가 좀 늦게 심었기 때문에 8월에 심었으면 지금 꽃대가 나올 건데 아직 좀 늦게 일주일 넘게 늦게 심었기 때문에 한 다음 주면 꽃대가 나오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생리장에는 아직은 올 때가 아닌데 이거는 햇빛이 적어서 그래. 그래서 날이 계속 비 오고 흐리고, 응? 밥은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쩔면은 이게 영양이 많거든. 뿌리에도 많이 이게 지금 훼손이 됐을 거야. 근데 이게 한 밖에다가 일주일 정도 두면 좋아져. 그래서 지금 계절에 우리가 키우는 딸기는 비록 특별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아마 좀 비교가 될 만한 딸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모종을 누군가가 나한테 팔았을 때는 그 모종이 자랐던 환경과 내가 이거 심어서 실내에서 키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적응을 잘 못해.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누가 그 댓글에 저번에 그런 말씀을 남겼는데, 모종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죽는 거는 뭐 병이 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지. 탄저나 시드름병 같은 게 오염된 게 왔으니까 죽었겠지. 그런데 건강한 모종을 심어도 그 환경이 다른 데서 키운 것을 실내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키울 수는 있는데, 근데 아파트 같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집에 키울 공간이 없으면 어느 만큼 성장된 것을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순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생육을 시키지 않는 한 집 안에서 키워서 잘 키우기 진짜 쉽지 않아. 근데 집에서 그나마 실내에서 꼭 키워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화분이 커야 되고, 그게 흙이야 그러면 흙 양이 많아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야. 먼저 영상에서 이걸 빼먹었는데, 이 토양이든 상토든, 이 상토는 수명이 엄청 짧아. 내가 만약에 봄에 이런 상토에다가 뭐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한번 수확을 했어. 근데 거기다 또 작물을 심어? 그러면 현저하게 안 자라. 왜 현저하게 안 자라냐면 이 상토는 부식이 엄청 빨라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빨리 썩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식이 되면, 상토라는 것은 식물이 자라기에 좀 이상적인 pH나 약간의 거름 이씨 같은 거를 맞춰 놓은 상태인데 그 균형이 확 깨져버려. 그런데다가 물리성이 또 떨어져. 물리성은 뭐냐면, 새 상토일 때는 내가 물을 주면 물과 비료를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이걸 보수력이라는데, 보수력이 엄청 좋은데, 작물을 한번 심어서 이렇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1년 지났다 그러면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또 한 가지, 양분의 그 성분비도 깨져. 그래서 한번 사용한 상토는 그게 1년이 아니라 한 뭐 내가 3달이든 6달이든 뭘 심었다 그러면 쏟아서 폐기하고 새 걸 담아야 되고, 흙 같은 경우도 내가 그 흙에다 유기물을 엄청 많이 줘도 고용량이 많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토양을 갈아주는 게 맞아. 이게 만약에 그 토양이 실내 베란다에 그래서 고용량이 많이 들어간다면 한 뭐 몇 년 써도 되지만, 그 양이 적을 때는 갈아줘야 돼. 토양 안에 염도 많이 축적이 되고 나쁜 미생물도 있을 수 있고, 제일 나쁜 것은 균형이 깨져.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상토는, 특히 상토는 한 번 사용한 걸 재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 아무리 내가 무슨 좋은 처방을 줘도 그 물리성이 원체 떨어지기 때문에 새 상토, 또 상토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이거 다이소에 그거 내가 깜빡했는데, 상토는 내가 사용을 하지 않았어도 이게 만약에 제품이 나온 지가 1년 됐다 그러고 절대 쓰면 안 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포장된 상태에서도 부식이 돼가지고 그 물리성이 똑같이 나빠진단 말이야. 또 균형, pH 균형도 깨지고. 그래서 그 상토는 무조건 생산된 지 그 연월일을 딱 봐서 저가 3개월 이내 걸 사야 돼. 물 주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 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식물도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많이 해를 봐가지고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무조건 물을 많이 줘야 돼.
근데 열매를 설사 맺지 않아도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식물들이 있어요. 이런 식물들은 뭐냐? 잎이 크고 빨리빨리 자라는 식물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다육이가 아니어도 이렇게 고무나무나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이렇게 뭐랄까 중광 이하, 광이 적은 데서 잘 적응하는 식물들은 물을 너무 자주 줄 필요가 없지. 쉽게 생각해서 열매를 맺는 식물, 특히 그게 나무가 아니고 이런 그 채소류나 이런 뭐 다른 식물들은 물을 많이 주는 게 맞는데 이거야. 많이 준다는 게 한 번에 많이 주냐 아니면 자주 주냐. 근데 이 차이인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은 한 번에 흠뻑 주고 일주일 열흘에 한 번 뭐 이렇게 주면 되고, 이런 우리가 엽채류라든지 이런 과채류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물을 많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흙이나 이 상토 안에 일정한 수분을 유지해 준다 그 얘기야. 그 얘기인데 자주 줘서 그 수분을 유지해 줘야지. 이 상토를 오래 쓰면 안 되는 이유 중에도 그거야. 부식이 되면 물을 많이 흡수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주고 한 하루가 지났어 만져보면 이 상토 안에 수분이 없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 성장이 장애가 오거든. 근데 일반적인 작기가 짧은 뭐 상추라든지 엽채류는 이 과채만큼 그렇게 자주는 안 줘도 괜찮아. 그런데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그 균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날이 흐린 날은 물을 적게 줘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날씨 온도도 높고 해가 좋은 날은 얘네들이 물을 많이 먹잖아. 그래서 물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분을 유지해 준다는 개념.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그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날이 흐린 날 비료를 많이 준다든가 물을 많이 주는 거는 소화불량이 생겨 이렇게 장애가 온다고. 그래서 그 수분을 일정히 유지는 해주되 날씨가 좋고 따뜻한 날은 물을 많이 주고, 한겨울에 날도 춥고 해도 짧은데 물 많이 줄 이유가 왜 있겠어. 딸기도 한겨울에는 뭐 한 3일에 한 번만 줘도 돼. 거의 흡수를 안 하거든. 내가 뭐 우리는 양액 재배를 하지만 지금 시기에 하루에 우리가 7회 8회 정도 물을 주거든. 그러다가 이제 10월달 되면은 뭐 한 5회 6회, 그 다음에 10월 말 되면은 이제 뭐 4회 5회 줄이고, 한겨울에는 하루에 2회. 근데 날씨가 안 좋고 누나 한 번만 줄 수도 있고 뭐 여차하면 안 줘도 되고 이런 거거든. 온도가 낮고 햇빛이 좋지 않으면, 이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겨울에도 해만 뜨면 안 해. 온도라든지 뭐 햇빛 이런 것이 좋으면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이 되니까 자주 주는 거지, 집에서 그렇게 줄 이유가 없고. 지금이 내가 이상적이라는 거는 온도도 좋은데 해가 요새 광량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광합성을 원활히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물과 또 비료를 좀 줘서 빨리 키우는데, 딸기가 좀 비료에 예민해서 딸기 빼고 다른 작물이라면 이렇게 날 좋고 뭐 온도 좋을 때 물과 비료를 많이 주면 준 거만큼 많이 자라고 열리고 그러겠지. 이렇게 잎이 넓고 광합성을 많이 하는 식물들은 좋아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물이 많아서 과습이 되면 안 돼. 근데 그래서 흙과 상토의 차이인데, 상토가 흙보다 많은 물을 함유는 하지만 물이 많은 것과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의 차이야. 흙은 예를 들어서 진흙 같은 이런 그 미세한 입자가 있는 이런 흙들은 물을 얼마 못 보유를 하는데도 질퍽질퍽 하잖아.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 과습이 오면, 그래서 흙에 집에 이렇게 화단이든 아니면 그 실내에든 흙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그 흙이 이 좀 뭐 물리성 좋게 하는 거야 뭐 못한다 해도 최소한 진흙 같은 걸 넣으면 안 돼. 물이 안 빠지는 흙에다가 내가 물을 어쩌다 한 번밖에 안 줘도 물이 안 빠지면 과습. 그래서 해가 있지. 어떤 작물을 심든. 그래서 물이 잘 빠지는 흙, 거름기가 좀 적어도 물이 잘 빠지는 흙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상.